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죠. 상하이에 계시는 장창관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관입니다. 예, 오늘 전해주실 첫 소식은 대구와 관련된, 대구시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해에서 한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예. 염성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염성과 대구가 우호 도시가 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20년 기념하는 행사 같은 것들이 좀 열렸을까요? 예, 원래는 뭐 특별히 처음으로 염성 사범대학생들하고 해서 대구 퀴즈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염성이라는 도시가 이 기아 자동차가 위치해 있으면서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 업체들도 한 100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호 도시를 맺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 산업이 이제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고, 뭐 염성이라는 도시는 또 뭐 이름에서 보다시피 소금 염자가 들어서 예. 소금으로 유명한 도시기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뭐 행사를 기획했는데 대구 퀴즈란 거를 대회란 걸 갖다가 이제 여기 대구 상해 대표처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수들과 한 80여 명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대구 퀴즈 대회면 대구와 관련된 문제를 내서 맞히는 건데 잘 풀던가요? 재밌는 거는 예. 우리 대구 대표처의 유상호 소장님이 안동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 출제를 직접 하셨다네요. 진짜 어떤 문제인지 제가 풀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그 문제는 사투리가 많이 섞여서 예. 알아듣는데 힘들어하는 것들하고 얘기하는데, 객관식 뭐 이런 거였어요? 예. 예, 뭐 OX 문제도 있었고요. 뭐 대구 현황, 뭐 정책, 관광 뭐 이런 걸 내갖고 뭐 사지선다형 주관식에서 다양하게 해서 한 50문제, 우리 일종의 골든벨 형식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재밌네요. 예,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대구 산업이나 관광지가 어떤 거에 있는지 뭐 또 발표도 하고 뭐 한국어 말하기 대회하고 그래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대해서 또 그리고 뭐 한국어에 대해서 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겠습니다. 실제로 또 K컬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서 높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들도 또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대구에 대한 관심도 이번에 또 덩달아 높아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앞산공원 생각보다 이렇게 김광석길, 뭐 대구 건대 골목 등에서 참 잘 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특히 또 1등을 한 학생은 진가래라는 학생인데, 예. 대구에도 유학을 또 했나 보더라고요.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구의 건대 골목을 소개하면서 이상화 시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1등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구시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염성이라는 도시 또 오협력 20주년 기념 행사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소식은 상하이 교민들 이야기라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작년 이맘때 제하고 통화할 때는 완전히 갇혀 있는 맞아요. 생각이었는데, 봉쇄 상황을 저희가 네. 계속 이제 바뀌는 상황들 전해드렸죠. 생생하게.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풀렸는데 한 4년간 아무 행사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좀 자기 끼를 좀 발산하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됐죠. 그 기간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민주평통이라고 뭐 다들 아실 겁니다만은 민주평통 상하이 협의회에서 청소년 통일축제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든벨이나 그다음 걸찍기 사생대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또 인기가 좋았었는데 특히 인기 있었던 거는 축하 공연이라는 장을 좀 마련했거든요. 예? 통일 축제니까. 예. 거기에 이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치열하게 해서 그러고 불렀는데도 한 10팀이 나와가 호응이 엄청 좋았고 학생들도 자기 끼를 풀어내는데 엄청 좋은 장소라고 많이들 참 호응하고 좋아하고 했었습니다. 축하 공연이라 하면 누구 뭐 가수나 대중 가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참가한 학생들이 무대를 꾸미는 거였어요. 예. 예, 이제 상해 여기 화동 지역은 상해, 소주, 무석 이렇게 세 군데 한국 학교가 있거든요. 예. 이 학교 일종의 학교 간 경쟁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대단하게 준비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특히나 중국은 봉쇄가 됐었기 때문에 좀 제한이 풀리고 좀 자유롭게 끼를 발산한 이런 뭐 좋은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통일과 관련된 민주평화통일 관련된 행사였을 거 아니에요. 또 관련된 통일 관련된 걸 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어떤 게 있었어요?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골든벨은 이제 그 학생들 참가 수가 한 100여 명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1차 예선하고 50명에서 다시 이걸 했는데 1등한 학생은 올 7월 달에 한국에서 또 전 세계 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룰 수 있는 골든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아직까지 뭐 우리도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약하니까 오해들, 인식들, 사생대회를 하는데 그 사생대회에서도 자기들 상상 속에서 해서 통일을 꿈꾸는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서 좋았고요. 특히 이제 골든벨에서는 이 독도 문제도 나왔습니다. 독도, 경상북도 독도 정책과에 대해서 한 5문제를 제공을 받았는데 제가 또 울릉도 출신 아닙니까? 반가우셨겠어요. 독도 문제 나와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잘 전해 들었고요. 마지막 이슈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 시장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특히 이게 중국이 이제 원래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었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난 4월달에 상하이 오토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서 대거 참석했는데 특징이 전기차 쪽으로 이게 신재생에너지 신생에너지 쪽에 차량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전 세계 상위권 10위 안에 드는 이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7개가 중국 메이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판매 대수도 많이 늘었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 와서는 조금 한간에 이제 내연 기관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다가 중국은 자동차가 중국으로 진출하려면은 공장 진출하려면 대부분 합작 형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이 합작 형태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전시회에 참가하고 뭐 브랜드를 내고 하는데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예요? 140개가 넘습니다. 아이고, 규모가 중국답네요. 아무튼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수출량 세계 1위의 중국 소식까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상하이 장창관 현지통신원이었고요. 목요일 여론 현장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